오늘 내용 정말 집중해주세요. 왜냐면 오늘 내용만 정말 확실히 알아줘도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몸에 안 좋은 암세포를 정말 박멸시켜서 에너지와 또 컨디션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용어 없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프앤 웰리스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단백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단백질에 대해서 적게 먹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단백질을 굉장히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키토제닉 전문가이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셉 머콜라가 쓴 케톤하는 몸이라는 책에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과도한 단백질은 과도한 탄수화물보다 더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실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라서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수화물은 제한을 했지만 단백질은 먹고 싶은 만큼 먹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식단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그러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왜 안 좋은 걸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키도 많이 크고 그 다음에 근육도 많이 생기고 성장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사실은 고기를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되면서 근육과 뼈의 성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적정량의 성장 호르몬은 몸에 이롭게 작용을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몸에 굉장히 해롭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저희 세포의 수를 늘리도록 만들고 또 세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근육을 또 만들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성장 호르몬이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IGF-1이라는 호르몬은요, 역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그 세포를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냥 모든 세포를 다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런 좋은 세포들, 예를 들면 면역세포 이런 것들도 성장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런 좋은 세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암세포 같은 나쁜 세포들도 있잖아요. 그런 세포들까지 성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까지 성장이 되면서 그 암세포들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다시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라던가 아니면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요, mTRO라는 세포 신호 조절자라는, 그러니까 단백질이자 효소인 우리 몸의 그런 또 세포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mTOR이라는 인자는요, 흔히 우리 몸에 생성되는 암이라는 질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TOR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요,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mTOR이라는 인자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흔히 오토파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 스스로를 먹는 겁니다. 오토파지라는 과정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인데, 말하자면 우리 세포,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서 DNA가 망가진 그런 세포들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포들이 에너지 효율을 되게 낮게 만들고 또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까지 굉장히 아주 그냥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망가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세포들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세포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 mTOR이라는 그런 인자가 활성화된다면 그런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는 채로 계속해서 세포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좋은 세포 성장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세포들이 성장을 하면 멋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건강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복잡하시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기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증가해서 그 인자가 증가하면 몸에 있는 그런 암세포까지 증가를 시키고, 또 이 IGF-1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슐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적당한 양의 인슐린이 있으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F1도 분비가 많아지면 염증을 만들고요. 또한 세포를 정말 나쁜 세포까지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또한 이 염증을 가속화시킵니다. 더 중요한 점은 IGF-1이라는 인슐린 성장 인자가 우리 몸에 오토파지, 그러니까 오토파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mTOR이라는 세포 신호 조절자를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청소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청소하는 과정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쌓인 독소, 그리고 굉장히 또 안 좋은 그런 세포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서 다른 세포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세포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 공장인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90%를 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또 그런 나쁜 세포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하루 종일 좀 피곤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의 양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한번 몸 상태를 관찰해보세요. 아마 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인자와 그리고 호르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량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실제로 버디빌더 하시는 분들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활용하기도 하시잖아요. 성장 호르몬을 아주 잘만 활용하면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고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그러니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좋은 영양보다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근육과 뼈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고요. 또한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이 성장 호르몬은 어느 일정량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세포, 그리고 우리 몸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제한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근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근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지 이 적정 비율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을 피하기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약 1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루에 한 70g에서 한 75g 정도 섭취를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적정량이 있으니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단백질 양이 자신의 몸에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동물성 단백질은요, 메티오닌이라는 그런 물질과 그리고 류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메티오닌과 류신이라는 인자가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 F1 그리고 mTOR이라는 세포 신호 조절자라는 호르몬이자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 영양분이 좀 항상 충분히 있게 되면 mTOR이라는 성분이 계속해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활성화되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토파지, 그러니까 우리 몸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DNA가 변질돼서 죽어있는 세포들을 먹이로 해서 그 세포들을 먹음으로써 청소를 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탄수화물 제한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물론 혈당을 높여서도 맞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mTOR이라는 세포 신호 조절자가 또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를 활성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운동을 할 때도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고강도 운동을 할 때 mTOR이라는 인자가 또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이런 염증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이 운동을 이제 하면서 ATP를 소모하게 됩니다. 동시에 mTOR이라는 인자가 낮아지게 되고, 또 이 유산소 운동은 BDNF라는 뇌 영양인자를 활성화하니까요. 우리 뇌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코르티솔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mTOR이라는 인자를 또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단백질을 좀 충분히 많이 섭취하고 계셨다면은 한 번쯤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단백질을 또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싶은 날에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조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헬스장에 가셔서 몇 끼라도 한 번 더 드시고, 아니시면 유산소 운동이라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어떤 암세포나 또한 이런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이런 나쁜 세포들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간헐적 단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는 휴식과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단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단식을 하면 염증 감소는 물론이고 또 에너지와 컨디션이 좋아지고
또한 피부와 뇌 인지 기능까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